네, 안녕하세요. 초초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수의 영상을 피드백하는 시간입니다. 랠리의 모든 내용을 다 피드백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로테이션, 간단한 자세, 타구 방향, 패턴 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이 나의 대각에 떴을 때는 대각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안쪽으로 치우쳐서 때리는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수비합니다. 스매시가 중앙 혹은 대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직선으로 보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직선 반구는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헤어핀 이후에 상대의 언더가 길게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위도 조금 더 뒤로 빠지면서 전위의 커버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여유 있는 언더를 쳐야 한다면 가급적 자신의 직선에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선 스매시의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자기가 공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의 공이 중앙 쪽에 치우쳐서 옵니다. 이런 경우에 백핸드 수비를 이용해서 수비자의 직선이나 사이드 쪽으로 셔틀을 보내기 쉬우며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백사이드로 공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쫓아가는 순간 전위로 들어가서 드랍을 딸 준비를 해도 됩니다. 이유는 저 상태에서는 스매시가 없기 때문에 탑앤백의 공격 대응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며 공격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원점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다리입니다. 오른쪽 원점프로 했다면 오른쪽 다리가 완충작용을 하면서 진행 방향으로 몸이 더 가는 것을 막아줘야 크로스되는 공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를 공이 왔을 때 저 상황에서 앞에 붙이는 커트나 드랍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을 여유롭게 하는 데는 아주 편한 스트로크이지만 상황 판단에 발까지 빠른 사람이라면 늦어도 대각으로 드라이브를 칠 수가 있습니다. 공격권이 쉽게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저 상황에서는 강한 직선 드라이브를 추천합니다. 저기에서 직선은 상대의 백핸드 사이드이며 강하고 빠른 공의 경우 셔틀콕이 앞에 뜰 확률도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전위가 잡아도 되지만 로테이션 상으로는 후위가 들어가면서 잡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드라이브 상황은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영상에서는 제가 상대방이 미리 들어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나마 대각을 친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면 푸시 엔딩을 맞기 딱 좋습니다. 상대방의 언더가 백쪽 사이드로 깊게 올라옵니다. 전위에서는 공이 올라오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으로만 확인을 하고 뒤로 약간 그리고 왼쪽에 치우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표시된 범위처럼 전위 그리고 반대쪽 대각을 커버해야 합니다. 항상 대각 후위만 준비하는 분들은 전위에 놓으면 다시 잡는다고 해도 공수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매시가 직선으로 날아갔고 리턴은 직선 커트로 올라왔습니다. 위치 적절하게 서있던 초수가 그나마 헤어핀으로 공격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핀 이후에 상대의 언더가 짧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콜을 해서 파트너를 부르고 전위는 눈치껏 뒤로 빠져서 탑앤백 포메이션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후위에서도 콜을 해서 전위의 파트너를 뒤로 뺄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가 스매시 수비에 가까운 뒤쪽이라고 해도 내가 보낸 공이 상대방이 스매시로 대응할 수 없는 높이라면 라켓을 들고 그 다음을 준비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켓을 내리고 있으면 반응이 상당히 빠르지 않는 이상 드라이브 높이로 오는 셔틀콕을 공격적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핸드 사이드로 올라오는 공을 강하게 잡아서 포인트를 내려는 것도 좋지만 2구, 3구까지도 생각을 하는 플레이도 좋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로 직선 상대의 몸에 붙이는 높이의 공을 주고 상대가 어렵게 리턴한 공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매우 좋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다음에는 그립과 자세를 바꿔서 라운드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화살표가 굉장히 난잡합니다. 이 패턴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저에게 오는 셔틀콕을 오른쪽 사이드에 붙이고 전이가 그 공을 잡으러 깊게 들어오면 반대쪽 사이드가 비게 됩니다. 그곳으로 보내주면 되는데요. 대각 리턴이 뒤쪽으로 길게 가면 후위가 잡을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공이 길지 않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내용은 전위를 한쪽 사이드로 끌어들이고 반대쪽 사이드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두 명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습법은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대의 언더가 오른쪽 사이드로 날아옵니다. 이런 경우에 전위는 앞볼 전체와 반대쪽 후위까지 커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영상에서 확인해보니 후위에서도 충분히 반대쪽 사이드를 커버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했던 전위를 끌어들이고 반대쪽 사이드를 공략하는 방법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반대로 틀어주는 각도도 작았고 후위 쪽으로의 길이도 길어서 후위에서 쉽게 커버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전위가 앞에 헤어핀이나 커트를 놨다고 해서 모든 공을 전위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위가 어렵게 공을 잡고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에 후위에서 커버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도와준다고 열심히 가서 올렸는데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가운데의 직선은 가운데입니다. 이 경우도 이전과 같습니다. 상대가 스매시를 할 수 없는 높이에서 리턴을 하고 있음에도 라켓은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실점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저 부분에서의 미스가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직선 사이드로 리턴을 하나 올려서 전위를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비어있는 반대쪽에 잘 집어넣으면 되는 그림이죠. 생각보다 경기 중에 많이 나옵니다.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전위를 사이드로 빼고 반대편 사이드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전위에서 여유 있는 언더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연습 경기라면 나의 직선상에 올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수가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드랍의 비중이 높은 상대에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급발진 후 푸시로 마무리되는 그림을 그렸겠지만 이렇게 스매시가 날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여유 있는 언더를 올리는 상황에서 저는 똑같이 제 직선상에 올리고 수비를 하러 갑니다. 이젠 지겹죠? 또 비슷한 패턴입니다. 전위를 사이드로 불러들이고 반대편 사이드를 공략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사이드로 올라간 공이 직선 스매시로 돌아옵니다. 그에 대한 수비 리턴이 반대쪽으로 길게 날아갔고요. 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팀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비 자세를 다시 잡습니다. 발의 위치와 몸이 바라보는 방향도 다시 정비해주고요.
또 여유 있는 언더를 저는 제 직선상에 올리고 수비를 하러 갑니다.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참 오래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과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초초수였습니다.